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솔라나 코인입니다. 제가 솔라나 코인 여러 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7만 원 선에서 멈출 코인이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8만 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맞췄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라나 코인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을 먼저 우리는 판단을 하고 솔라나 코인의 상승 여력과 앞으로의 기대감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시총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어떻게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킬러가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기술성과 개발성 그리고 확장성을 비교해 보면 솔라나 코인 당연하게도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니 해도 올 솔라나 코인 지금 8만 원을 돌파하고 8만 1천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그냥 쭉 올라가면 좋은데 왜 이런 쭉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일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8만 1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3.11% 상승하고 있습니다. 8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솔라나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확실한 지지라인을 탄탄하게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최근에 움직임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확실한 기준 라인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얼마입니까? 7만 8천 원대. 7만 8천 원을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죠? 고래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인가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죠. 기업이고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거와 같이 옵니까? 거래량과 함께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이 8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 3만 2천 원대에서 8만 2천 원까지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지만 급등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솔라나 코인의 고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래들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움직일까? 말 그대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시장에서 조정을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올리겠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지금 그 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우선 1차적으로 10만 원 선까지는 돌파를 할 겁니다. 근데 변동성 있게 움직이니까 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준 라인을 잡고 그 기준 라인에서 추가적인 수익권을 요청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고, 나는 저점에 잡아서 수익권이 충분합니다. 근데 현금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매도,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는 거는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해당되는 솔라나 코인이 어떠한 기술력들, 어떠한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일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걸 주봉으로 보면 어느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제야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박스권이 바로 엄청난 박스권이었던 FTX의 거래량을 확실하게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1차, 2차, 3차 박스권을 보게 되면서 우리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의 저점 라인과 신규 매수 타이밍의 저점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비중 관리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급등 절대 안 합니다. 안정적인 저점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고, 1년 만에 드디어 FTX로부터 회복을 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FTX냐? 솔라나는 FTX의 투자처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린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 7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8만원대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솔라나는 도대체 왜 오를까? 솔라나의 가격 랠리는 더욱더 지속될 것이다. 이게 2023년 11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솔라나 코인은 어떤 회사들과 협업을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죠. 자, 구글 클라우드와 5단계 협업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게 바로 솔라나 코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 부테린 또한 솔라나의 확실한 커뮤니티는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부분에 공정한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죠. 아크 인베스트 대표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인 솔라나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한 달 새 157%나 급등력을 갖다. 캐시우드가 이 이더리움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입니다. 솔라나 고평가 발언에 연고점 재경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이 시점이라는 거.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시총 20%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솔라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솔라나 코인이 FTX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부분이 어떠한 이벤트를 갖고 옵니까? 자, FTX라는 거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코인 거래소가 이제는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야기가 된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블랙록이 있습니다. 자, 블랙록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 또한 신청하겠다. 이 블랙록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블랙록이 투자를 많이 했던 곳이 또 FTX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블랙록은 FTX에 투자를 많이 했고 FTX는 솔라나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럼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당연하겠지만 블랙록이 코인의 ETF를 신청하고 있는 것처럼 솔라나 또한 그 ETF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 왜?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기 때문에. 자, SEC가 이 ETF를 신청하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FTX가 부활이 가능합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이 쏘아올린 FTX 코인 이틀 새 2배가 뛰었고 마찬가지로 솔라나 코인 또한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FTX가 부활한다는 건 어떤 의미합니까? 블랙록에서 투자했던 투자 자금도 회수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SEC, 솔라나, 블랙록, FTX 이 네 가지의 연결관계를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블랙록은 FTX에 투자를 했고 FTX는 솔라나에 투자를 했고 이제는 SEC, ETF를 승인해주는 SEC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TX가 부활할 수 있다. 솔라나 코인은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솔라나 코인의 매수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일봉상 보면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매수합니까? 이 부분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5만 원대 이야기부터 말씀드렸죠. 5만 원대 뭐라고 했습니까? 아,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얘 매수 못하겠다. 다시 6만 원대는요. 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매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억이 있어요. 투자 자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 몰빵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매수가? 아니죠. 매수라는 건 마찬가지로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을 왜 나누어서 들어가느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급등했습니까? 아닙니다. 횡보라인을 가져오면서 상승, 횡보라인을 가져오면서 상승 이런 결차를 가져오는 게 시장에서는 조정이라고 하고 이 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와 매도 포지션 또한 그 부분을 맞추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비중 관리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비트코인 ETF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뉴스가 조금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살 걸 그랬다. 5천만 원을 넘는 비트코인, 이제는 1억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게 11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때 살 걸. 지금 뭐 5천만 원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또 사시겠습니까? 또 못 사죠. 왜 못 사겠습니까? 더 많이 내려올까 봐 못 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굉장히 큰 난관에 부닥친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정적인 비중을 관리해서 들어가시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어떠한 코인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ETF,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게 되면 비트코인 한때 5% 급락을 한다. 근데 승인이 지연된다는 소식과 함께 5% 급락했다라고 해요. ETF가 보길래 왜 상승력을 가져오다가 또 지연된다면 하락하고 상승 가져오다가 또 지연된다면 하락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비트코인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ETF는 펀드예요. 그 펀드라는 건 뭡니까? 확실한 시장에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감을 가져온다는 건 펀드라는 부분은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펀드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펀드를 운영해야 되는데 못하죠.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 가지고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 절대 없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고래들의 자금은 누구의 자금입니까? 기업이고 기관들의 자금이다. 자, 그래서 ETF가 나온다.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따라서 26조 원, 최소 26조 원의 시장이 유입될 거야. 그 고래들의 자금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강세장 이어갈 것인가? 11월 달 비트코인 4만 7천 달러 돌파를 기대한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유행에 따라서 누굽니까? 기관들이 먼저 사들였다. 자, 이 기관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래라고 했죠. 고래들은 먼저 선매수에 나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고래들은 ETF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매집이라는 걸 왜 할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의 노림수가 있다. 기관들이 먼저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될 거야. 그럼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죠. 매집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출시가 돼야지 이 고래들 또한 수익권을 가져가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매수라는 거죠. 매수하는데 시장가로 막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다시 끄집어내려서 이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 매집하는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래들의 수익권도 높아지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솔라나 코인 또한 계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고래들 또한 해당되는 솔라나 코인에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하게도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단기 고점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고민한다면 확실하게 비중을 관리하면서 제 말을 다 못 믿겠다면 비중 관리만 하셔더라도 충분한 수익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블랙록, FTX, 이 솔라나의 관계.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예전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FTX가 문을 닫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어떤 말입니까? 코인판의 리먼 사태가 우려된다. 블랙록도 물렸다. 왜? FTX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FTX가 문을 닫는다. 블랙록 또한 그 손실 구간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솔라나가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듯이 말이죠. 자, 그럼 블랙록 어떻습니까? FTX가 부활한다. 솔라나의 ETF를 통해서 부활한다. 어찌됐든 블랙록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만한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솔라나 코인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멈출 코인이 아니라는 거. 왜? 기관들도 왜 매집을 하고 있을까? 확실하게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장대 음봉 나왔던 데가 FTX였습니다. 이제야 FTX로 무너졌던 그 단가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1년 만에 FTX로부터 회복했다. 누가? 솔라나 코인이. 이제부터 솔라나 코인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가져오면서 박스권을 하나하나 거쳐서 올라갈 거니까 변동성 있을 때마다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 매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기준점을 잡고 확실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솔라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서 언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 구간 이때 매수했으면 수익 구간이 컸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갖지 않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챙겨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린다는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